오늘 사회를 맡게 된 MI하우징의 최재혁 인사입니다. 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자양사동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과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주민의 불안과 주민 간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통해 주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서울시 김혜영 시의원님, 광진구의회 장길천 구의원님, 김강산 구의원님, 전은혜 구의원님, 김상배 구의원님, 서민우 구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의 대표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양 3동 4동 화양동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 김영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이 찬성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모아타운이 이제 진행될 때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인지하시고 깨달은 상태에서 알고 판단하셔서 찬성 또는 반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전문가들, 좋은 전문가들 모셔서 말씀 나누시니까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양 사동 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저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한 그 중점적인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자양사동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부분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맡은 바 사명 명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평을 가지신 분이나 50평을 가지신 분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재개발은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5평을 가지고 있던 50평을 가지고 있던 똑같은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파트나 상가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밖에 없었죠. 좀 나아져서 드디어 이제 2개까지 권리를 보장합니다. 많이 가지신 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작게 가지신 분들한테 베푸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가로채 정비사업은, 즉 모아타운은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가집니다. 세 채까지도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모든 사람께 그렇게 준다는 건 아닙니다. 즉 재산 가치가 크신 분한테 그렇게 준다는 뜻이에요. 크게 3주택을 가지시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딱 2가지 분이십니다.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의 연면적이 우리 조합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3채 이상의 면적이 되면 통상적으로 다가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3채까지 줍니다. 즉 우리가 제일 작은 게 60평방미터 25평짜리라고 하는데 25평짜리 3채를 가지시려고 그러면 내 집의 주택의 연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180평방미터 이상이 되시면 아파트 25평짜리 3개가 분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적을 크게 가지신 분만 이익을 보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보로 보완을 하나 더 했죠. 우리 지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잘 아시는 양꼬치 골목이나 밑에 시장 골목이나 상가 골목이나 그런 데 보시면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시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전주택 가치액의 금액이 우리 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3채 이상의 가격이 되시면 이분들께도 아파트를 3채를 공급해 드립니다. 또 하나,
굳이 아파트 세 채를 가져가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주택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돈이 즉 종전자산가액이 남으시면 그 부분만큼 상가를 더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 상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가를 적절한 위치에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조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실 거고 그 이후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한 건축계획안을 만들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원하실지 상가를 원하실지 또 작은 필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큰 필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어떤 내용들을 누릴 수 있는 계획안을 관리처분 계획안을 만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옆구역, 우리 롯데캐슬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했었고 드디어 올해 7월에야 그 입주를 하게 되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은 워낙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 제일 빠른 사업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정하기로는 2년에서 3년, 길면 4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해본 바 그 정도는 어렵고 한 5년 정도면 우리 지역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싸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조합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 기간 동안에 빌린 돈의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빌릴 때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로 빌리지만은 사업비는 신용대출입니다. 그것도 시공사의 담보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그 비싼 돈을 10년 이상 빌려 쓰게 되면 이자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주어지는 큰 혜택 중에 하나인 사업비 대출은 저희가 허그라고 하는 대한주택도시보전공사의 정책자금을 통해서 저리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1.5%의 변동금리로 빌려 쓰는데 작년 말에 한 2.2% 정도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출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가 작은 금액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 사업에 비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기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업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 남는 돈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짓게 도와줍니다. 재개발의 기본적인 것 다른 데 필요 없고요. 우리 인근 롯데캐슬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의 용적률이 298%입니다. 사업 용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여기는 일단 기본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98%가 허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 땅의 20%에 달하는 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도로나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라는 땅을 뺀 나머지에서 298%, 실제로는 235% 정도의 용적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기부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부 체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은 기부 체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한 구역당 375억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두 번째,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부 체납이 없는 우리 순수한 땅의 300%를 고스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같은 부지 내에서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커지죠. 시공사가
우리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시면요, 조합원님은 입주하실 때 100% 내세요. 또는 일반 분양자와 동일하게 각각으로 내세요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 오십니다. 근데 서울에서 보면 우리 서울만큼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일부 내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금은 대부분 준공시, 즉 입주할 때, 집 키 받으실 때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로태 준비사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2년 후라도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저희 8개 구역으로 가로태 준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역 분개를 해뒀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뭐냐고 하면 가로태 준비사업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10,000평방미터 그리고 노후도 67% 이게 기준이 된 겁니다. 이게 모아타운이 되고 나면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죠. 노후도는 57%로 완화가 되고 구역의 면적은 2만 평방미터까지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8개 구역으로 우리가 가로태 준비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기존의 법령이 가졌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추후에 광진구청에서 세워지게 될 저희 여러분들 뜻도 반영이 될 겁니다. 이 가로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구역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2개 구역이, 현재 8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이 하나의 구역으로 합쳐졌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조합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건축협정을 통해서 하나의 단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예 우리 2구역이나 3구역 같이 일부러 가로태 준비사업구역을 신청하지 않은 곳이 하나의 구역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2만 평방미터로 구역을 다시 짜서 연보구의 신청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즉 8개 구역은 아마도 저희가 건축계획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개념은 약 5개 구역에서 4개 구역 정도로 통폐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는 될 수 있는 하나의 구역으로 보일 수 있게끔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면목 시범구역의 예를 들어 보면 전체가 원래 7개 구역이었습니다. 이 7개 구역이 총 4개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확대가 되었고 2구역, 3구역이 통합되고 4구역, 5구역이 통합되고 6구역, 7구역이 통합되어서 전체가 총 4개의 블록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때 이 조합들도 조합을 통폐합을 하거나 또는 조합 간 건축협정을 통해서 건축선은 존재하되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거나 또는 1구역처럼 구역이 확대되었으니까 조합에서 구역 확대에 대한 주민들이 총의를 얻어서 구역을 확대해서 다시 개발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모아타운 기본 개념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것 자체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건 가로주택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가로주택 요건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둘레가 6m 이상 도로로 구획되었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이 이제 모아타운 또는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이 되면 2만 제곱미터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 안에 도로를 폐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을 경우에 도로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조합이 2개의 조합 자체를 설립되었을 때 동시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합의를 한다면 도로의 개설 자체를 좀 더 정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기존 도로를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200만 원은 그냥 참고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시는 조합원분의 재산 내 가치는 이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와의 가격의 차이 부분은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내 권리가액은 똑같고 내 분담금도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가 금액이 2,200만 원 이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추정 속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추정한 숫자라면 신뢰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2,200만 원이 평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그 평가 방식 뭐 이거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어쨌든 이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규모, 상대적인 비율 이걸 결정하는 숫자인데 이게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딱 기준일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일이 이 빈지법에서는 건축심의 인가를 통지받은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 구역이 조합들이 잘 성립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들의 경우를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빠르면 한 1년, 좀 늦으면 한 2년, 이때쯤 되면 이제 건축심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 평가를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게 되는 내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이만큼이구나 라는 거는 그때쯤 아시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아까 권리가액이라고 했던 진짜 내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분양신청 공고가 나가고 분양신청을 할 때쯤 되면은 종호자산이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뭐 이 사업의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추산이 돼서 비례율이 얼마고 권리가액이 얼마쯤으로 예상이 되니까 분양신청하세요 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때가 돼야 실제로 내가 이 사업에서 내 자산은 이 정도 가치로 평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한 1년 뒤 아니면 2년 뒤쯤 아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뒤나 2년 뒤라는 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1년 뒤나 2년 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일정을 정해보니까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2년이면 인허가가 완료가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2년. 즉, 그 2년 동안은 제가 세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년 이후에는 우리가 2주 철거를 하고 공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지역에 30층 정도의 아파트가 건립된다라고 하면 공사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보여져요. 따라서 2년의 인허가 기간과 3년의 공사 기간을 가져서 우리가 5년 후에 입주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철거와 공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때 세입자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답변하실 부분인데 제가 좀 염치없게 하자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반드시 특약을 좀 작성을 하십시오. 우리 지역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될 때는 이주를 하겠다라는 특약사항은 저희가 따로 안내도 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든 그 임대 기간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이 빈지법 그 특례법에 따르면은 그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에 특별법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떤 공익사업의 어떤 전체 흐름, 공익이 더 중요하다 전제하고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사항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고 설사 이제 특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돼서 기간이 이제 갱신 사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호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분들은 보증금 빨리 받고 싶으면 조합의 비용 상환 청구,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비용 상환 임대료 반환 청구 받아서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가더라도
임대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에 먼저 그 비용 청구해서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시점에 조합에 비용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주기 받으실 거거든요. 2주기를 받으실 때 세입자분하고 같이 조합에 오셔서 일괄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법령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입자 대책을 별도로 규정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주택 정비사업은 세입자한테 이사 비용이 됐든 주거 이전비가 되었든 또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상가 세입자의 영업 보상비가 되었든 그걸 지불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에서는 당연히 다 지불하죠. 근데 이게 모아타운이 되면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임대아파트도 우리가 20% 정도를 짓게 되는데 이 짓는 것들을 세입자들께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대책도 우리 조합에서 수립하는 것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은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낼 필요도 없고 기본 전화도 없기 때문에 조합이 NO 하면 서울시에서도 깝깝해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묘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지역에 지어야 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임대아파트 비율을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줄여서 당신들이 일반 분양을 하시고 그 수익으로 세입자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7.5%의 임대아파트를 줄여주기로 이제 계획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앞으로 상가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세울 거고 이 세운다는 이야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사비용, 주거대책비, 상가의 영업보상비 등도 수립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돈은 다행히도 우리 조합원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져가기로 했던 것의 일부를 우리 조합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가 보상 대책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입자 대책이 세워지고 앞으로 이주를 하게 될 때 우리 주민들께서 그 각각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싸움밖에 안 나고 뭐 잘못하면 피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잘 사시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매도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피해 없이 손쉽게 법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공사비는 뻔해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이 지어지면서 사업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금융비용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여러분 스스로 이사 별도 5억, 10억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그건 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이걸 이제 지연돼 버리면 그만큼 더 계속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민들이 단결해서 빨리 동의하느냐. 동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진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사처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내가 이거 지금 세해 받아먹고 있는데 이거 모아타운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분담금 내면 과연 이게 생활비가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주민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비도 세고 이거 말이 괜히 수선하려면 또 비용 들고 계속 비용만 드는 거예요. 또 불안하고 그죠?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또 실제로 또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자산 가치가 또 높아지거든요. 이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내가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이게 좀 걱정이고 근데 또 우리 젊은 분들 포함한 여기에 그래도 일반 주민들은 빨리 해서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 살고 싶다는 거죠. 또 그렇게 돼서 현재보다 자산 가치가 또 높아진 건 분명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실제로 설계도 해보고 해서 과연 이런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과연 이익이 있는지를 좀
해서 설득하면 이제 그러나 그 어떤 경우는 하여튼 뭐 20% 이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의 동의가 있다면 이거는 공동체 정의가 아닌가,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우 안타깝지만 사실은 20% 이하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들을 또 충분히 설득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주민들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뭐 두서없이 많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좀 그게 좀 높아서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좀 제가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네.